네,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책방 연트럴파크의 원테이블 북스토어 옛다 책방지기입니다. 와, 네, 오늘 또 옛다 책 소개 시작해 볼 건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짜잔, 모두 거짓말을 한다. 저자가 이름이 길어요. 어디 갔지? 세스 스티븐스 다비도위츠라는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셨대요. 지금 구글에 들어가 계신다는데, 사람들이 이 책 얘기들을 가끔씩 해서,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책 읽고서, 아니, 이렇게 재미난 책을 이제 봤다니, 막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재밌는 책인데요. 일단 겉부터 훑어보면, 이런 게 쓰여있어요. 구글 트렌드로 밝혀낸 충격적인 인간의 욕망. 모두 거짓말을 한다. 미국 대선과 브렉시트를 예견한 유일한 데이터.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아마존 올해의 경제 경영서, 사람의 생각을 연구하는 완전히 새로운 방법이다 하면서 스티븐 핑거가 추천한 문장들도 있고 그래요. 구글 검색이 그토록 귀중한 이유는 데이터가 많아서가 아니다. 사람들이 솔직한 생각을 내놓기 때문이다. 이런 이제 카피들이 쓰여 있고요. 표지에는 재밌는 거는 일단 거의 뭐 표지에 여기에서 다룬 중요한 이야기들은 다 적혀 있는 것 같아요. 뒷날개를 보면 계속 속을 것이냐, 계속 속을 것인가, 진실을 볼 것인가 이렇게 쓰여 있으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본문에도 나오는 내용들 중에 가장 좀 대중적으로 하면서 이제 좀 관심을 기울일 만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여기다가 실어놨던데, 구글 검색창에 왜라고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완성되는 처음 두 문장은 왜 하면 하늘은 파란가요? 그게 1이고, 왜 윤일이 있나요? 우린 보통 이제 윤달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윤일이 있나요? 뭐 이런 게 있고, 이 질문들이 왜를 완성하는 가장 흔한 방법이라고 해요.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왜 내 똥은 초록색인가요가 세 번째래요. 야채 같은 채소 같은 거 많이 먹으면 초록색 똥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우유 막 먹으면 약간 희끗희끗하게 또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질문들을 검색창에 대고 많이들 한다고 그래요. 자동 완성 기능이 마음을 흔들 때도 있대요. 뭐뭐뭐 하고 싶은 것이 정상인가요? 라고 땡땡땡이라고 입력을 하면 죽이고가 제일 먼저 제일 위에 뜬대요. 죽이고 싶은 것이 정상인가요?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앞에 땡땡땡을 죽이고 싶은 것은 정상인가요? 했을 때 이 땡땡땡에 들어갈 말은 가족이 제일 먼저 제일 위에 뜬다고 그래요. 가족을 죽이고 싶은 것이 정상인가요? 이런 질문을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지는 못하고 구글 검색창에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구글 검색은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과 다른 그림을 보여준다. 이런 이야기들을 가득 담고 있는 책이에요. 되게 흥미롭죠? 저 이 책 보면서 이 책 너무 잘 소개하고 싶다. 빨리 소개하고 싶다. 근데 막 페이지가 많아가지고 그래도 뒤에 막 주나 뭐 이런 거 빼고 나도 300페이지가 넘으니까 꽤 두꺼운, 오랜만에 두꺼운 책을 읽었는데, 내용은 굉장히 스피드하게 막 사례나 이런 것들 자기가 연구했거나 밝혀냈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그것도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 갖고 있는 주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스피드 있게 이렇게 책장이 넘어가는 책이에요. 이 책에 대해서 이제 보통 우리는 추천사라고 쓰는데, 여기는 서문이라고 스티븐 핑거가 써준 글을 또 이제 앞에다가 이 사람이 누구인지 뭐 이런 것들을 적어 놓은 글을 또 이제 꺼내서 앞 날개에 기록을 해 놓았는데요. 한번 들려드릴게요. 되게 혹하게 만들어요. 구글을 홀린 경제학자. 생각의 프레임을 뒤엎다. 예, 다비도위치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모두 입을 모아서 그 도널드 트럼프 같은 사람은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트럼프가 당선됐다.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 걸까? 진실의 셈은 어디 있을까? 이런 이제 의문을 제기를 하면서 시작하는데, 세스 스티븐스 다비도위치의 연구는 여기에서 시작을 한다고 해요. 그는 하버드대 경제학과 박사과정에 있으면서 특정 검색어의 추세를 보여주는 구글 트렌드를 연구를 했다고 해요.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발음이 오늘 많이 꼬이네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인종주의는 사라졌다고 말하던 때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가 발견한 거는 전혀 달랐대요. 오바마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날 일부 주는 최초의 흑인 대통령보다 깜둥이 대통령을 더 많이 검색했고, 이거는 흑인과 깜둥이는 혐오적인 표현의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더 많이 검색을 했고, 백인 우월주의 사이트는 검색과 가입이 10배가 늘었다고 해요. 그가 이 내용을 바탕으로 쓴 논문은 세계적인 학술지 퍼블릭 이코노믹스 저널에 소개가 됐고, 이걸 본 구글이 이 다비도위치를 데이터 과학자로 채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 책에는 인종주의뿐 아니라 정신질환, 성생활, 아동학대, 낙태, 광고, 종교, 건강 등 여러 주제에 관해 새롭고 흥미로운 사실을 담고 있다고 해요. 지금은 다비도위치는 뉴욕에 살면서 검색창 속에 담긴 사람들의 솔직한 욕망에 대해서 뉴욕타임즈에 칼럼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제 막 이렇게 뭐 흥미로운 이제 카피나 뭐 이렇게 책을 이제 알려주는, 이 책은 이런 책이에요, 막 이런 것들 이제 카피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워낙에 많이 혹하게 만들기 위해서 쓰여진 글이기도 하니까 많이 이제 속기도 하고, 이제 막 이런 것들을 이제 현란하는 그런 홍보 문구에 이제 혹해가지고 들여다봤다 별거 없네 하고 덮는 경우가 되게 많기도 했는데, 이 책은 달랐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건, 제가 이제 이런 이제 순서대로 읽을 필요가 꼭 없는 책들이 많잖아요. 사회과학이나 뭐 이런 책들도 그렇고, 뭐 이 사람이 처음부터 막 1페이지로 막 이렇게 끝까지 쫙 써내려간 게 아니니까, 쓰는데도 그만큼의 연구와 이제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읽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읽어야 하는 뭐 소설 같은 그런 장르가 있는가 하면, 사실 어떤 책들은 챕터마다 이렇게 띄어서 봐도 되는 그런 책들이 있죠. 물론 이제 굉장히 촘촘하게 쓰여진 책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이제 뭐 개념 정의나 뭐 용어 정리나 이런 것들부터 쫙 해나가는 그런 책들 같은 경우에는 순서대로 꼭 읽어야 하는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꼭 그럴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쭉 목차를 살피다가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맨 끝에 부분에 결론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책을 끝까지 읽을까? 이거로 한 챕터를 만들어가지고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장이 있어서, 서문까지 딱 읽고 휙 넘어가고 결론으로 딱 갔어요. 근데 이 결론을 읽는 순간 이 책은 정말 완독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확 들었어요. 너무 재밌었는데, 네, 결론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책을 끝까지 읽을까? 결론을 쓰다가 말고 이제 생각을 한 거겠죠? 네. 이 사람 이제 좀 그런 대목들을 읽어드릴게요. 멋진 결론을 찾으려고 좋아하는 책들을 자세히 읽었대요. 내가 판단하기에 최고의 결론은 표면 바로 밑에서 늘 맴돌고 있던 중요한 사실을 표면으로 부상시키는 것이다. 이 책의 요점은 사회과학이 진정한 과학이 되고 있다는 것. 이 새롭고 실제적인 과학은 우리의 삶을 향상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쭉쭉쭉쭉 하다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어딨더라? 나는 이 책이 괴짜 경제학이 내게 줬던 것과 같은 영향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길 바란다고 그래요. 일생 동안 무엇을 하고 싶은지 혼란스러운 젊은이가 지금 이 책을 읽어주길 바란다고 하고, 약간의 통계 기술과 강한 호기심, 넘치는 창의력이 있다면 데이터 분석의 길로 들어서 주길 바라기도 한대요. 네, 그러면서 데이터 분석의 미래는 밝다. 차세대 킨제이는 분명 데이터 과학자일 것이다. 그리고 차세대 푸코는 데이터 과학자일 것이다. 차세대 마르크스는 데이터 과학자일 것이다. 차세대 여기선 소크라는데 소크라테스겠죠? 차세대 소크라테스는 데이터 과학자일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뭐 어쨌든 적절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 여기까지 썼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요. 하지만 나는 훌륭한 결론은 더 많은 일을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훨씬 더 많은 일을 말이다. 훌륭한 결론은 모순적이어야 한다. 훌륭한 결론은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 훌륭한 결론은 심오하고 장난기가 있어야 한다. 훌륭한 결론은 깊이 있고 유머 있으며 슬픔을 안고 있어야 한다. 훌륭한 결론은 한두 문장으로 앞선 것과 앞으로 올 것을
유학하는 주장을 밝혀야 한다. 그 과정은 독특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훌륭한 책은 깔끔하고 재미있고 도발적인 한 방으로 마무리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앞에서 쭉 서술한 것들을 방점을 다 찍어주면서 훌륭한 결론을 내야 돼.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훌륭한 어떻게 결론을 낼까? 마무리를 어떻게 지을까? 막 고민을 하면서 글을 썼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친구 한 명이 그 조던 엘렌버그의 연구를 이메일로 보내줬대요. 이거 되게 웃겨요. 그 위스콘신 대학교의 수학자인 엘렌버그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책을 끝까지 읽는지 궁금해했대요. 그는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를 시험하는 기발한 방법을 생각해냈대요. 아마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책 속의 다양한 문장을 인용하는지 알려준다. 엘렌버그는 자주 인용되는 문장이 책의 앞부분과 뒷부분 중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비교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독자가 책을 끝까지 읽는 성향을 밝히는 대강의 길잡이가 될 수 있을 터였다. 그의 측정에 따르면 도나타트의 소설 황금 방울새를 끝까지 읽은 독자는 90%가 넘는다. 반면에 노벨상을 수상한 경제학자 데니얼 카너먼의 대표작 생각에 관한 생각을 끝까지 읽은 사람은 독자의 약 7%에 불과했다. 이 대략적인 방법의 추산에 따르면 정말로 많이 언급되고 높이 평가를 받은 토마 피게티의 21세기 자본을 끝까지 읽은 사람은 겨우 3%에 불과하대요. 우리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인데 끝까지 읽는 사람은 3%랍니다. 달리 말해 사람들은 경제학자들의 저작을 끝까지 읽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결론을 이런 거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책이 주장하는 바 중 하나는 빅데이터가 인도하는 길을 따르고 그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독자들이 내가 쓴 모든 말에 잘 따라오고 뒷 내용을 앞 내용과 연결하는 패턴을 감지했기를 바란다. 하지만 내가 글을 가다듬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건 대부분은 첫 50페이지를 읽고 몇 가지 요점을 받아들인 뒤 일상으로 돌아가 버릴 것이다. 따라서 나는 이 책을 적절한 방법으로 끝맺을 것이다. 데이터에 따라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하는 행동에 따라서 말이다. 나는 친구들과 맥주를 한잔하고 이 망할 결론을 그만 쓸 것이다. 빅데이터가 말하길 여기까지 읽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일 테니까.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너무 재밌지 않아요? 이렇게 글을 쓸 수 이런 황당한 결론을 내리라고 했더니 결론은 안 내고 결론에 대한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끝까지 책을 읽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 데이터를 보고 끝까지 사람들이 책을 안 읽으니까 나는 그냥 맥주나 마시라고 해야 되겠어? 하면서 결론을 내리는 이 데이터 과학자의 유머러스하고 나름 자신이 이렇게 연구하고 해왔던 것에 굉장히 패턴이나 이런 것도 일관성이 있어서 되게 좋기도 했는데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의 책이라면 앞에 것도 다 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 가지 이 연구가 이제 간과한 거 저 같은 사람이겠죠. 저처럼 앞에 막 순서대로 책을 읽지 않고 막 건너뛰어서 막 맨 앞에 봤다가 맨 뒤에 봤다가 중간에 막 발췌독을 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의 패턴에 대해서는 되게 무지했겠구나. 뭐 이것은 이제 데이터로 잘 이렇게 잡히지 않는 그런 부분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꽤 그러니까 사례들이 되게 재미있는 사례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 사람은 이제 구글 트렌드의 이제 데이터들을 이제 검색해서 사람들이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겉으로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른 속마음, 그러니까 속마음을 잘 내비치진 않잖아요. 아무리 솔직하다고 해도, 솔직히 나는 이래라고 했지만 사실 또 뒤돌아서 혼자 있을 때는 또 달라지기도 하고, 인간이 되게 다양한 면을 갖고 있기도 하고, 막, 딱히 거짓말을 한다고 하지 않더라도 이제 그런 여지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을 이제 아무도 보지 않는 어떤 은밀한 그런 이제 자기만의 어떤 검색 창에서는 그 속내를 이제 드러낼 때가 많다. 그 경향성들을 이제 연구하는 것이 데이터 과학. 이라는, 그리고 자기는 데이터 과학자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매우 자세히 다룰 이제 주제가 이제 섹스에 관한 건데, 우리는 자신의 성생활에 대해서 속속들이 진실을 털어놓을 만큼 설문조사를 신뢰하지 않는다. 나는 미국인의 행동 양식에 관한 정보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 있고 권위 있는 정보원으로 여겨지는 종합사회조사. 의 자료를 분석을 했대요. 그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성애자인 여성들은 평균적으로 연간 50회 섹스를 하고 그중 콘돔 사용률은 16%라고 한다. 계산해보면 연간 약 11억 개의 콘돔이 사용되는 셈이다.
하지만 이성의 남성들은 매년 16억 개의 콘돔을 사용한다고 말한대요. 근데 정의상 이 숫자는 동일해야 하는데 서로 다르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진실을 말하는 쪽은 누구인가? 여성일까? 남성일까? 이런 질문을 하는데 답은 땡, 둘 다 아니랍니다. 소비자 행동을 추적하는 세계적인 정보기업 릴슨에 따르면 매년 판매되는 콘돔은 6억 개에도 못 미친다고 해요. 그렇다면 양에서 차이가 있을 뿐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사람이 이제 이런 그런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해석하거나 이야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스스로 얘기를 해요. 좀 거창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나는 디지털 시대의 이용 가능성이 정말 늘어나고 있는 이 새로운 데이터가 인류에 대한 이해의 폭을 급속하게 확장시킬 거라고 믿는다고 해요. 현미경은 연못에 있는 물 한 방울에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것이 들어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망원경은 밤하늘에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것이 있음을 보여줬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디지털 데이터는 인간 사회에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것이 들어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디지털 데이터는 중요한, 심지어는 혁명적인 식견을 제공해주는 우리 시대의 현미경이나 망원경일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멋있는 이야기들을 또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이해하는 어떤 척도로서의 어떤 데이터의 활용, 이것들도 한번 짚어볼 만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데이터 과학으로 이제 프로이트 이론의 많은 부분을 반증을 하기도 하고, 그러고 프로이드는 어떤 모든 것들을 다 성적인 것들하고 다 연결시켜갖고 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 데이터 과학, 데이터를 가지고 그 하나하나의 그 주장들을 다 논파시킬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막 바나나 꿈을 꾸면은 막 속욕에 뭐 이런 것들일까? 해가지고 사람들은 과연 과일 꿈을 얼마나 자주 뭐 꾸나 뭐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또 놓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대조해서 다 비슷하다. 바나나를 꿈을 꾸기도 하고 사과 꿈을 꾸기도 하고 뭐 이렇다 뭐 이런 것들을 데이터 자체를 가지고 실증적으로 이제 반박하는 그런 논거를 들이밀기도 하고 그러고요. 재밌는 게 있었는데, 구글 이전에 1998년 구글 이전에 인기를 얻었던 검색 엔진에 자동차를 검색하면 포르노 사이트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등장을 했다고 해요. 이들 포르노 사이트들이 흰 배경에 그 흰 글씨로, 그럼 안 보일 거잖아요. 흰 글씨로 자동차라는 단어를 많이 적어 놓는 방식으로 검색 엔진의 운용 방식을 이용을 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 사이트들은 이렇게 해서 자동차를 사려고 마음 먹었다가 포르노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로 클릭수를 높였다고. 뭐 이런 이제 재밌는 데이터 게임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야기에 대해서도 이제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 컴퓨터 과학자들은 대부분의 이야기가 비교적 간단한 6가지 구성 중 하나에 맞아 떨어진다는 걸 발견하기도 했대요. 이게 레이건 팀이 이렇게 했는데, 그 6가지 구성은 이렇대요. 가난뱅이에서 부자로 상승하는 구성, 부자에서 가난뱅이로 이제 하락하는 거, 궁지에 몰린 사람 하락한 다음에 이후에 상승한다거나, 이카루스 날아올랐다가 이후에 푹 꺼지는 하락하는 그런 방식이거나, 신데렐라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다시 이제 상승하는 그런 방식, 그리고 오이디푸스 하락 이후 상승, 이후 하락, 이런 방식의 6가지 구성이 가장 널리 쓰인다고 해요. 근데 이거에 약간씩의 어떤 변형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씩 나타나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 6가지에서 다 이야기가 된다고 하고, 이 사람은 이제 정치에 관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탐색해서 이제 구글 데이터 과학자까지 됐는데, 이제 미국의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훨씬 많이 사용하는 말과 공화당 의원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을 또 추적을 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진보적이겠죠. 그리고 공화당은 보수적이고 뭐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면, 민주당은 상속세라고 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잘 확 오지는 않는데,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를 비교를 했었어요. 네, 민주당 의원과 공화당 의원이 같은 개념을 묘사하면서 다른 단어를 사용한 경우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2005년 공화당 의원들은 연방 상속세를 인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대요. 그들은 이를
텍스, 금방 사망한 사람에게 세금을 매기는 것 같이 들리게 하는 그런 용어를 가지고 상속세를 표현을 했고, 부자들에게 매기는 세금처럼 들린다고 묘사를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저자 다비도비치는 이 데이터가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단어가 데이터다. 클릭이 데이터고, 링크가 데이터고, 오타도 데이터고, 꿈속에 나온 바나나가 데이터가 되기도 하고, 어조가 데이터이기도 하고, 쌕쌕거리는 숨소리가 데이터가 되기도 하고, 심장 박동이 데이터이기도 하고, 뭐 비장의 크기까지도 데이터가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막 디지털 자백약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는 경향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평균 이상이라고 말하는 이유를 설명한다고 해요. 근데 기업 엔지니어의 40% 이상이 자신의 실력이 상위 5%에 든다고 말한다고 해요. 대학 교수의 90% 이상이 자신은 평균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한다고 하고요. 고등학교 졸업생의 4분의 1은 자신의 사교성이 상위 1%에 든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데 설문조사에서 솔직할 수는 없죠. 인간 본성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작은 수의 법칙에 시달린다고 해요. 이 법칙은 표본이 아무리 작아도 그 표본이 전체 인구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류라고 해요. 수리적 지식이 출중한 과학자들조차 임의적인 차이를 무시하고, 미국인을 일반화하려면 그 연구에 얼마나 많은 대상자가 필요한지 직관적으로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본조사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표본 축출을 어떻게 해가지고 막 세밀하게 아무리 한다고 해도 그것이 어긋날 수밖에 없는 이유들, 뭐 이런 것들의 한계, 데이터들의 오류들,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스스로를 속일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이제 검색창 앞에서 드러나게 되는 인간 본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어서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기도 하고, 일단 여기서 다루고 있는 사례나 이런 것들이 너무 흥미로워서 읽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빅데이터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흥미를 느끼지는 않은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읽어낼 수 있다라는 거, 경향성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꽤 흥미롭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고요. 무엇보다 재미있게 잘 읽었던 책입니다. 한번 거들떠보세요. 모두 거짓말을 한다. 이분이 후속작을 내면 모두 여전히 거짓말을 한다라는 표제를 사용할 것 같다고 합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꼭꼭. 안녕.